제9장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후기 가족 치료 이론 가운데 첫 번째,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입니다. Solution Focused Therapy라고 부르는데, 해결 중심 말 그대로 문제 관점이 아닌 해결 관점에서 모든 이론의 시선이 해결 쪽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후기 가족 치료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또 이야기, 또 언어 사용의 목적성, 이런 면에 있어서 단기적이면서도 목적 지향, 해결 지향의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그런 관점의 치료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발달 배경을 먼저 보면 이것은 그 쉐이저와 인스버그라고 하는데, 인스버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측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 이름이 원래 김인수였고, 버그는 미국식 이름이죠. 두 분 다 이제 부부였는데, 사망을 2005년, 2007년도 했죠. 스티브 더 쉐이저라는 분이 아마 미국 사람으로, 인스버그 김인수 씨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아마 미국에 건너가서 같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다 우리 국내 이화여대와 연수대 이런 데 와서 1990년대, 2000년대 사이에 세미나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에 아주 획기적인 역할과 또 영향을 많이 미친 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도 결국 영향을 받기를 MRI, 멘탈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정신건강문제연구소에서 언어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나름대로 발전을 시켜서 이렇게 해결 중심 치료 쪽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MRI 영향에서 보면은 문제 삼지 않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가만히 둔다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또 내담자가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둔다는 것이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그만두고 대신 다른 것을 이제 건드리고 다른 것을 이제 방향을 틀어서 또 여러 가지 영향을 줘서 효과를 보도록 한다. 효과가 있는 것은 계속 더 많이 한다. 이것이 상당히 목적 지향, 해결 지향의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효과가 없으면 안 하겠다는 것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한다는 거죠. 목적을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모든 것이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턴 에릭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담자의 장점과 자원을 활용하고 또 심리적인 장애 원인을 찾아내거나 교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심리적인 장애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과거의 문제중심, 프로이드나 융이나 아들러나 이런 문제중심의 심리적인 접근 방법은 원인을 찾아내고 무의식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만 이 후기 가족 치료, 특별히 해결 중심 같은 것은 장점만 바라보고 자원을 활용하고 강점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애쓰는, 문제는 보지 않고 현재 상황을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관점이죠. 후기의 사회 구성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의 영향을 아주 크게 보고 어떻게 질문 기법을 발견하고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담자와 함께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고 목적 지향, 해결 지향으로 방향을 틀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활용하면서 이것도 다 언어에 대한 것이죠. 질문을 목적 지향으로 단기적인 질문으로 해결 지향의 질문으로 던지면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더 쉐이저 남편입니다. 인스버그, 와이너 립칙, 데이비스, 오할런 같은 그런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후진들로 발전시킨 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해결 중심 단기 치료 학회가 이렇게 창립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결 중심 치료가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그것이 단기간에 해결하고 또 목적지향으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물론 단기 가족 치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해결 중심 치료는 여러 가지 개인 치료나 개인 심리 치료나 가족 치료나 부부 상담이나 여러 차원에서 해결 중심 치료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방법 가족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 청소년, 집단 또는 부부 상담에도 계속 적용이 될 수 있다,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해결 중심 단기 치료의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가정, 전제 조건, 기본 전제 조건을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다. 부정적인 것은 보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거,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또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보지 않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예외 상황은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준다. 어떤 내담자에게든지 항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잘할 때도 있다. 아주 정상인처럼 더 잘할 때도 있다. 그 예외 상황을 가지고 또 문제를 더 잘 풀어나가려고 가능성과 희망과 잠재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항상 모든 것이 변화를 원하고 있고 변화를 추구한다. 내담자도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도 자기가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작은 변화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담자는 늘 변화를 원하고 있고 작은 변화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 가족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해결 중심 관점에서 보면 늘 변하고 있다, 작게라도 변하고 있다, 변화를 원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는 일어나기가 아주 쉽다, 생성적이다, 제너러티브하다. 늘 작은 변화는 일어나기 아주 쉽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로 이끈다. 해결 중심 치료는 큰 변화를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매일 5병씩 먹는다. 매일 5병씩 먹는 것은 습관이고 중독이고 자기의 어떤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잘 안 바뀌려고 합니다. 그러나 5병을 하루에 4병을 끊어버린다, 아니면 5병 다 끊는다, 이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5병 먹는 사람이 4병 반의 반 정도를 먹고 조금 줄인다, 조금 줄인다. 이건 작은 변화입니다. 담배를 20개 피우는 사람이 19개 피면 오늘 피우겠다. 이런 작은 변화는 늘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작은 변화가 또 작은 변화, 또 작은 변화를 이끌면은 나중에는 큰 변화가 된다. 이런 관점이 해결 중심의 관점입니다. 다섯 번째로 협동자금은 있게 마련이다. 내담자는 항상 협조하고 있다. 치료자, 가족 상담자나 치료자는 늘 협동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담자가 도와줘야 되고 협조해야 되고 동기를 가져야 되고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내담자는 말을 듣지 않는다, 내담자는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해결 중심은 내담자는 항상 협조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내담자는 가족이든지 개인이든지 다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변화의 자원, 성장의 자원, 또 새로운 소망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자원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긍정적인 그런 관점이 해결 중심 관점입니다. 일곱 번째로 의미와 체험은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후기 가족 치료,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사조죠. 의미와 체험은 너와 나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늘 일어난다. 내 혼자가 아니고 가족 안에서 또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의미와 체험은 늘 일어난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더 큰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행동과 묘사는 순환적이다. 예, 행동과 그것에 대한 묘사는 순환적이다. 상대방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순환적인 것은 이게 돌고 도는 거죠. 피드백과 같은 것이죠. 순환적이다. 당신이 하면 여기서도 하고 저쪽에서 하면 이쪽에서도 순환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드백적이죠. 의미는 반응 속에 있다. 예, 의미는 반응 속에 있다. 늘 의미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미를. 두 사람이 오늘 함께 모여서 차를 한잔 마시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변화의 어떤 원동력의 의미도 있고 또 즐거움의 의미도 있고 성장의 의미도 있는 거죠. 반응 속에서 늘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의미 있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해결 중심 치료는 내담자가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왜 전문가일까요? 치료자가 전문가가 아니고 내담자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자기 문제는 자기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문제를 바꾸려고 애를 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문제는 치료자는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내담자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괴로워하면서 바꿔보려고 자기 자신이 내담자가 수도 없이 노력해 봤는데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해결 중심 치료는 안 됐던 그 문제, 지금까지 해봤던 문제 중에서 안 되는 것은 다 제거하고 또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써보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담자의 작은 변화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목표를 거창하게 크게 잡지 말고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잡으면 내담자는 자신감과 동기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다른 사람에게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안에서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 한 사람이 작은 변화를 일으키면 그 반응하는 다른 가족 한 사람도 또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에게 모빌과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치료 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남편의 변화가 아내의 변화, 아내의 변화가 자녀의 변화, 자녀의 변화가 또 남편의 변화,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그것이 해결 중심 관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12번째로 치료팀, 이걸 반영팀이라고도 하는데 치료팀은 치료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해 노력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치료팀이 혼자, 해결 중심 치료는 치료자 혼자 이렇게 내담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팀이 있어서 치료자가 상담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만날 때 이제 일반경이라고 하는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을 통해서 치료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바깥에서 관찰하고 그래서 관찰해서 치료팀이 치료자가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을
바깥에서 바라본 치료자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또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도움을 주는, 그래서 그런 팀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함께 목표와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 팀이 있다는 것이죠. 해결 중심 단기 치료의 가정과 전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리,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의 원리를 이제 몇 가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과 원리, 이것이 돌아가는 기본 원리라는 것이 있겠죠. 해결 중심 치료의 원리는 이제 병리적인 것보다는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둔다. 이게 부정적이고 병적인 것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 그것이 눈에 보여도 그래서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내담자의 장점, 건강한 점을 보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것, 건강한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걸 덮어두고 건강한 것, 능력, 자원, 강점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이것이 해결 중심 치료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내담자의 강점, 강점이나 잘하는 것이나 같은 거죠. 강점이나 자원은 물론 정상까지도 발견하여 치료에 활용한다. 정상, 어떤 문제 정상도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치료에 활용하는 상당히 관점의 전환이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자원, 강점 모든 것을 활용해서 치료에다 이용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탈이론적, 비규범적, 그리고 내담자의 견해를 존중한다. 탈이론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 우리 심리학 이론들을 벗어나서 이론에 매이지 않겠다. 이론에 매이지 않고 실제적인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뜻입니다. 비규범적 어떤 틀에 규범에 매이지 않겠다. 그리고 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다 존중하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을 먼저 사용한다. 1차적으로 사용한다. 힘든 것, 무거운 것, 어려운 것 이런 것을 다 빼고 내담자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 빨리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먼저 사용하게 해서 그것을 통하여 내담자에게 작은 변화를 만들면 그 작은 변화가 결국은 큰 변화로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변화는 불가피하다. 언제나 변화는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해결 중심 관점입니다. 아무리 내담자가 큰 문제를 갖고 있어도 자기 안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자꾸 자기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고 좋은 방향이든지 나쁜 방향이든지 변화는 항상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해결 중심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또 미래지향적이다. 과거 중심이 아니다. 과거 중심의 대표적인 이론은 정신역동, 대상관계, 정신분석, 자아심리학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과거 중심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후기 가족치료, 후기 이론들은 거의가 다 현재와 미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단기 치료가 가능하고 목적 지향, 해결 지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보지 과거를 보지 않는다. 해결 중심은 과거를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과거는 문제를 다 끄집어내고 무엇이겠어 해결을 파헤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무엇을 변화시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하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협력 관계를 중요시한다. 치료자 혼자 지시적으로 치료자의 생각과 관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하려고 하는 것, 내담자에게 잘하는 것, 내담자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해결 중심
아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후기 가족 치료 이론 가운데 한 분야 해결 중심 치료는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이용되고 있고 실용적이고 단기적이고 또 후기 이론답게 언어를 목적 지향으로 언어를 아주 규모 있게 효과적으로 단순하게 사용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